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인슐린 투약 오류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사례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를 통해 근본 원인 분석 준비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근본 원인을 어떻게 찾아서 개선 활동 계획을 수립할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입니다. 이기자 환자분은 여자분 70세 환자분으로 10년 전부터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고 혈액 투석을 받아오던 중 2일 전부터 고열과 구토 증상이 지속되어 2020년 5월 1일에 햇살병원 신장내과 병동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는 5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진단받아 경구약을 복용 중이셨던 환자분이었습니다. 입원 다음 날 아침 7시에 혈당 검사가 432로 높게 측정되어 주치의에게 결과를 보고하였고, 주치의는 란투스 5유닛 피하 주사와 주입 중인 TPN에 휴물린 R 10유닛을 혼합 처방하였습니다. 이후 간호사는 밀리리터 단위가 표기된 1ml 주사기를 사용해서 투약 준비를 하던 중 유닛 단위를 주사기 밀리리터 단위와 혼동하여 란투스 500유닛 5ml를 피하 주사로, 그리고 TPN에 휴물린 R 1000유닛 10ml를 혼합하여 과용량으로 투여하였습니다. 이후 환자는 어지러움증과 식은땀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8시에 환자는 저혈당 증상이 더욱 심해져 혈당 30으로 측정되면서 50% 포도당 주입 등 추가 검사 및 처치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의식을 잃고 9시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근본 원인 분석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단계는 문제 정의 단계입니다.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사례 요약과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영향을 받은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내리는 단계입니다. 사례는 란투스 5유닛 0.05ml 피하 주사 및 주입 중인 TPN에 휴물린 R 10유닛 0.1ml 처방을 란투스 5ml 그리고 TPN 휴물린 R을 10ml로 잘못 투여하여 저혈당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발생은 2020년 5월 2일 오전 9시에 병동에서 발생했고, 영향을 받은 영역은 병동 및 약물 투여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팀 구성 단계입니다. 팀장은 의사의 처방 부분과 간호부의 투여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QI 실장이 팀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간사는 환자 안전 전담자, 그리고 팀원으로는 그 사건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사건의 발생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담당 교수, 주치의, 병동 수간호사, 담당 간호사로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관련 단계별로 그 담당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관련된 기록에 대한 확인, 그리고 관련 지침에 대한 검토, 그리고 현장에서 업무 수행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조사된 내용이 근본 원인 분석을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철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면담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담 대상은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와 간호사, 병동 수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담 내용은 면담 시에 필요한 인슐린 처방 과정, 그리고 투여 준비부터 투여 과정, 투여 후 관찰 사항까지 면담 내용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은 이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면담 내용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기록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단계가 면담 과정이 되겠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면담 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리스트를 잘 만들어야 질문이 누락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서 면담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면담을 시작해서는 본인의 소개부터 시작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 면담이 개인의 처벌에 대한 내용을 면담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나 환자 보호자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면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면담 내용은 잘 작성을 하고 면담이 종료될 때는 면담 내용을 정리를 해서 혹시라도 추가로 질문할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추후에 회의나 일정에 대해서도 조율을 하고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면담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면담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혈당을 검사한 담당 간호사, 그리고 인슐린 처방을 한 주치, 그리고 처방을 하는 간호사들에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인슐린을 처방하고 처방된 인슐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그 확인 과정에서 어떻게 인슐린을 준비해서 투여했는지 세세한 내용들을 면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여를 준비한 간호사, 그리고 인슐린 투여를 한 간호사, 그리고 투여 후에 관찰을 하는 간호사들에게도 어떻게 인슐린을 준비해서 투여했는지, 그리고 투여 후에는 어떤 증상들을 관찰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면담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인슐린을 투여할 때 담당 간호사들이 인슐린 전용 주사기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사실을 몰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록 검토 부분입니다. 기록은 인슐린 처방과 관련된 기록들을 한 번씩은 다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방 기록지, 그리고 처방을 수행한 기록지, 그리고 간호 기록지 등을 통해서 실제로 인슐린 처방이 정확하게 내려졌는지, 단위나 용량 등이 어떻게 내려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관련 지침 또한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장 관찰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인슐린이 처방이 어떻게 내려지고 그리고 준비는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투여는 어떻게 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관찰하는 단계고요. 이때는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투여 준비 시에 어떻게 투약을 확인하고 투여 준비를 하고 투여를 했는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를 다 검토하는 단계고, 이때 인슐린은 특히나 용량 단위를 계산하는 절차를 얼마나 간호사가 정확하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근저 원인 및 근본 원인 찾기 단계입니다. 이 근본 원인 찾기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프로세스 기여 요인을 찾는 단계입니다. 프로세스 기여 요인에서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코잘 팩터가 사건을 예방할 수 있거나 유효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고요. 이 단계에 따라서 파악된 기여 요인은 투여 준비 단계에서 인슐린 용량 계산 방법을 간호사가 몰랐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슐린 전용 주사기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인슐린 투여 단계에서 투여 시에 용량 단위를 확인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기여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질문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확인된 질문은 인적 요인 부분에서 결과와 관련이 있는 인적 요인이 있었는가, 그리고 사건 발생 시 관련 직원은 능숙하고 적절하게 교육이 된 직원인가, 그리고 환자 안전사고 감소 예방을 위한 훈련과 그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가, 이 부분이 인적 요인에 해당 질문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었는가가 해당 질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환경이나 장비에 있어서는 질문이 해당되는 질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의사소통이 최우선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이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질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된 프로세스 요인이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될지에 대한 항목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프로세스 요인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은 처방 절차, 투여 전 확인 절차, 투여 절차, 그리고 투여 후 관찰 절차에 이르기까지
확인해야 되는 항목들을 보시는 것처럼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여기서 아까 절차상에서 기여 요인이라고 파악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투여 전에 확인해야 되는 인슐린 전용 주사기 사용 여부, 그리고 인슐린 투여 관련 정보를 얼마나 확인했는지, 그리고 투여 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했는지, 바코드에는 용량이 정확하게 나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여 시 절차에서도 투여 시에 확인하는 내용, 그리고 용량이나 단위, 인슐린 계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슐린 전용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들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서 나온 인적 요인과 관련돼서 확인 사항은 결과와 관련된 인적 요인이 있는가의 부분은 직원 관련 인적 요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규가 있음에도 이행을 안 했던 건지, 그리고 개인적인 피로나 업무 집중도가 저하돼서 업무에 대한 누락이 발생됐는지, 이런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원이 얼마나 능숙하고 적절하게 교육이 된 직원인가. 그래서 교육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이행이 됐는지, 그 교육 수행에 대한 평가, 성과는 역량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사소통 부분도 관련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 어떤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같은 경우는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고 의사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확한 이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 안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리더십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환자 안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확인 사항을 토대로 확인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요인에서 확인 결과입니다. 처방 절차나 투여 전 확인이나 투여 절차, 투여 후 관찰 절차에 따라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시되어 있고요. 여기서 확인된 결과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절차 단계에서 기여 요인으로 나왔던 것처럼 투여 전 절차에서 투약 라벨에 인슐린 용량 단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투약 준비 시에 단위 계산에 대해서 간호사가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인슐린 전용 주사기가 부서에 비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투여 절차도 마찬가지로 인슐린에 대한 위험성, 저혈당 발생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전용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이 큰 확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관련돼서 확인된 결과로 인적 요인에 있어서도 정해진 절차 이행 실패는 이전에 보셨던 프로세스, 절차 단계와 동일하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개인의 사고 역량 부족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인슐린 용량, 단위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호사가 잘 알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환자 안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약품 용량 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도 떨어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절차 내규에 대한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 프로그램에 이런 인슐린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도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도 인슐린 용량이나 단위 계산 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등의 규정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인슐린 용량 계산 후에 실제 주입 용량에 대한 차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 계산 전산 시스템을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자동 전산 계산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인슐린에 대한 과오에 대한 오류 보고도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근접 오류 보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근본 원인 분석인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요. 저희가 프로세스 요인 단계에서는 일단 인슐린에 대한 처방과 관련돼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근본 원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투여 전 준비 절차에서는 투여 시 라벨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인슐린 단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고, 투여 준비 시에 대한 계산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리고 병동에 있는 전용 주사기를 또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투여 전에 준비하는 절차는 근본 원인에 해당된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여 절차에서 확인된 이런 투여 시의 용량 확인을 안 한 부분, 그리고 전용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투여 후에 저혈당 발생에 대한 위험을 잘 몰랐던 부분도 근본 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여 후 절차는 사실 사건과 관련돼서 근본 원인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인적 요인 중에서도 투여 전에 이행 실패와 투여 시의 이행 실패와 관련돼서는 근본 원인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고 역량, 판단 능력 부족은 근본 원인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절차, 내규에 대한 교육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 교육이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근본 원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도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 원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리더십에 대한 안전문화 인식이 미흡했다라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근본 원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 원인으로 확인이 된 확인 결과를 보면 비슷한 근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근본 원인들을 같은 근본 원인으로 묶어보겠습니다. 프로세스 영역에서 투여 전에 준비하는 절차, 투여 절차는 다 인슐린 투여 과정, 절차에 대한 부분으로 같은 근본 원인으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번호를 같은 번호로 매겼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요인에 있어서도 정해진 절차 이행 실패라는 그 단계, 그 결과는 그 투여 절차, 이행에 대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투여 프로세스 요인과 같이 같은 번호로 저희가 근본 원인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서 번호를 2번으로 같이 묶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훈련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교육 체계에 대한 그 근본 원인으로 3번으로 저희가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나온 규정 절차의 정확성, 안전성은 그런 정보에 대한 부분, 지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 절차에 관련돼서 2번, 두 번째로 같은 근본 원인으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부분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리더십의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넘버를 매겨서 그 근본 원인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같은 근본 원인끼리 묶은 걸 가지고 저희가 개선활동 계획을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활동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저희가 그 세 가지로 지금 구분을 했던 그 근본 원인이 실제로 5I를 통해서 진짜 뿌리 깊은 근본 원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단계로 지금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근본 원인이라고 뽑았던 게 경영진의 환자 안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시작 시점은 인슐린 용량 단위 오류 예방을 위한 자동 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추진을 했었으나 추진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왜 제외가 됐었을까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거는 경영 수익을 위한 의료기기 구입 비용 증가로 자동 계산 시스템 구축이 사실은 배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자동 계산 시스템이 배제가 됐을까요? 그거는 환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각 부서에서도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경영팀에서도 그런 인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리더진들에게 설득이 좀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이런 인식이 부족했을까요? 병원의 추진사업 선정 시 안전보다는 경영 측면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왜
경영 측면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됐을까요? 그거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리더십의 안전문화 인식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 미흡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로 인슐린의 안전한 투여를 위한 지침의 미흡은 기본적으로 확인된 결과에 따라서 시작점을 저희가 전산화면의 처방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투약 라벨로 확인한 부분을 시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왜 투약 라벨로 확인을 했을까요? 이유는 확인 절차를 줄여야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했을까요? 이 이유는 투여 지침에도 이런 처방 확인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처방 확인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인슐린 투여 시 안전 지침에도 미흡이 있어서 이 절차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으로 지침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인슐린 투여 절차 안전 수행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하는 시점은 인슐린 용량 단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왜 알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계산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교육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 이유는 인슐린 용량 계산 방법이 필수 교육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인슐린 투여 프로그램 프로그램 자체가 미흡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5Y를 통해서 봤을 때도 근본 원인이 세 가지에서 다 포함이 돼서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개선활동 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먼저 경영진의 환자 안전 문화 인식 증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더십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일단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내용을 충실히 하여 교육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고 안전사건 보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사고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에 대한 피드백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안전 시스템 도입은 사실 인슐린 자동 계산 시스템은 비용이 들고 단기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그 계획은 중장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슐린 투여 시 안전 지침에 대한 수립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안전 지침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서식지가 변경이 필요하면 그 서식지까지 변경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인슐린 같은 경우는 투약 라벨지에 용량 단위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에 포함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슐린 투여 시에 안전 지침을 수립을 해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육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인슐린 투여 교육 프로그램에는 지금 문제가 됐던 계산 방법, 그리고 투여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이나 저혈당 발생 시 대처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요.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떻게 교육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을 언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나중에는 교육 이수율까지 파악하여 이 교육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계획 수립에서 일정 관리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일정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완료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 활동 계획서를 보시는 것처럼 기간을 두고 언제까지 완료를 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계획 수립에 반드시 이런 활동표를 포함시키셔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더십 안전의식 고취, 그리고 시스템 도입, 그리고 인슐린 투여 지침,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구축 등이 다 빨리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을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는 오류가 난 사건과 관련돼서는 안전지침 수립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전지침을 빠르게 수립하는 걸 우선적으로 진행 계획에 포함시키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 사건과 관련돼서 국가환자안전보고 시스템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를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고 발생부터 해서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충실히 채우시면 이 내용을 토대로 국가 수준의 개선안 방안, 그리고 의료기관 수준의 개선 방안, 이 제시된 개선 방안을 통해 국가적으로 전 의료기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개선 활동이 또한 마련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인슐린 투약 오류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사례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